복제의 오류. 이렇게 하여 똑같은 사본이 많이 만들어진 시점까지 왔다. 그러나 여기서 어떤 복제 과정에서든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복제 과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류가 생기게 마련이다. 나는 이 책에 오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의 깊게 찾아보면 한두 개는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마도 문장의 의미를 왜곡할 만큼 심각한 오자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오자가 제1대 오류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 복음서 등의 책이 필사로 출판되던 시대를 생각해보자. 모든 사본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더라도 틀림없이 몇 개의 오류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몇몇은 고의로 개량하려고 시도한 결과일 것이다. 그 사본들이 모두 하나의 원본을 베낀 것이라면 내용이 심하게 곡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본에서 사본을 만들고 그 사본에서 또 다른 사본을 몇 번씩 만들 경우 오류는 누적되어 심각한 상태가 된다. 우리는 잘못된 사본을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인간의 문서인 경우에는 오류가 더 나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는 생각하기 어렵다. 구약 성서의 그리스어 판본을 만든 학자들이 젊은 여성이라는 히브리어를 처녀라는 그리스어로 오역하여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라는 예언으로 이어졌을 때 나는 그들이 큰 길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생물학적 자기복제자의 복제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몇몇 오류의 발생은 생명 진화가 진행되는데 필수적이었다. 최초의 자기복제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어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들의 자손인 현재의 DNA 분자는 인간의 정확한 복사 기술에 견주어 보아도 놀랄 만큼 정확하지만 그 DNA 분자도 때로는 오류를 일으킨다. 그리고 결국 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류다. 아마도 최초의 자기 복제자는 더 많은 오류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오류는 생겨났고 이 같은 오류가 누적되어 왔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처럼 복제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원시 스프는 모두 똑같은 복제자 사본의 개체군이 아닌 같은 조상으로부터 유래한 몇 가지 변종 복제자의 개체군으로 채워졌다. 어떤 변종은 다른 변종보다 그 수가 많았을까? 물론 그랬을 것이다. 어떤 변종은 다른 종류보다 원래부터 안정한 것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자는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것보다 덜 분해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변종은 수프 속에서 비교적 그 수가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의 사본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명이 긴 자기복제자는 점점 더 그 수가 많아졌을 것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고 할 때 분자의 개체군에는 수명이 길어지는 진화적 경향이 나타났을 것이다. 다산성과 정확성. 그러나 아마도 다른 조건이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자기 복제자가 개체군 내에서 퍼져나가는데 보다 더 중요한 특성은 바로 복제의 속도, 즉 다산성이었다. 만약 A형의 자기 복제 분자가 평균 주 1회 속도로 자기의 사본을 만드는 한편 B형의 자기 복제 분자는 1시간에 1회씩 사본을 만든다면 A형 분자가 B형 분자보다 훨씬 장수한다 할지라도 A형 분자는 수적으로 많이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수프 속의 분자들이 더 높은 다산성을 갖는 진화적인 경향이 존재했을 것이다. 선택에서 살아남을 자기 복제자 분자의 세 번째 특징은 복사의 정확성이다. 가령 X형 분자와 Y형 분자가 같은 시간 동안 존재하고 같은 속도로 사본을 만들지만 X형 분자가 평균 10번 중 1번 잘못된 사본을 만드는 데 비하여 Y형 분자는 100번 중 1번밖에 잘못된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면 분명히 Y형 분자 쪽이 수직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 개체군 내에 X형 분자라는 잘못된 사본인 자식 그 자체를 잃을 뿐 아니라 현재의 자손 또는 가질 수 있었던 자손 모두를 잃는 것이다. 진화에 관하여 어느 정도라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의 설명이 약간 역설적이라고 느낄 것이다. 복제의 오류가 진화에 필요한 선제 조건이라는 설과 자연 선택이 정확한 복제를 선호할 것이라는 설은 과연 양립 가능한가? 우리 자신이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를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진화를 바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진화란 자기 복제자 그리고 오늘날의 유전자가 아무리 막으려고 갖은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다. 자크 모노는 스펜서 강연,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하버트 스펜서를 기리기 위해 만든 강연에서 이 점을 잘 지적했는데 그는 진화론에서 또 하나 신기한 점은 누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비꼬아 말했다. 다시 원시 숲으로 돌아가 보자. 숲은 여러 종류의 안정한 분자, 즉 오랜 시간 존속하거나 복제 속도가 빠르거나 복제의 정확도가 높은 안정한 분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 세 종류의 안정성을 향한 진화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프에서 2번 샘플을 취할 경우 두 번째 샘플에서는 수명, 다산성, 복제의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분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자가 말하는 생물의 진화이며 그 메커니즘도 바로 자연 선택이다. 그러면 최초의 자기 복제자 분자가 살아있다 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무려면 어떤가? 내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윈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니 뉴턴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그런 논의를 계속하고 싶지는 않다.
요점은 우리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든 본질적인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뉴턴이나 다윈을 위대하다고 칭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생애와 업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기 복제자 분자가 겪어온 역사는 아마도 내가 주장하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할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가령 살아있다라는 말이 사전에 있다고 해도 그 말이 반드시 현실 세계에서 무엇인가 명확한 것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기의 자기 복제자를 살아있다고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생명의 조상이며 우리의 선조다.